안녕하세요. 사커 라티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승무패 48회차 프리메라 리가 6경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2번 경기인 레반테와 엘체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레반테는 알라베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3연무를 기록 중이며 아직까지 리그에서 단 1승밖에 따내지 못한 상황이네요. 한편 원정팀 엘체는 셀타비고와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승격팀이지만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인 모습이네요.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레반테는 중원의 주요 자원인 바르디가 결장하며 공격과 수비에도 모두 경미한 부상을 입은 주전 선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엘체는 왼쪽 풀백들이 모두 부상을 입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6년 전 맞대결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역대 전적을 찾아보니 2부 리그에서 맞대결은 대부분 레반테가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여러가지 데이터를 통해 어떤 팀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분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홈팀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을, 원정팀은 매우 열세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룹 E에 속하며 원정팀 엘체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양팀의 평균적인 점유율과 압박 강도 데이터를 통해 점유율을 예측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경기 양상과 전술에 따라 두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측 점유율 54.8대 45.2로 홈팀 레반테가 경기를 주도하며 지공을 펼칠 것이며 원정팀 엘체가 선 수비 후 역습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레반테는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턴과 비슷한 느낌의 팀으로 매 경기를 주도하지만 골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원정팀 엘체는 역공시 승률이 50%로 역습 전술을 통해 많은 승리를 따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트피스에 관한 기록을 보시면 양팀 모두 득점과 실점 기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통한 골이 터질 확률이 낮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상대 전적을 제외하고는 원정팀 엘체가 우위에 있는 모습으로 레반테의 승리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경기이네요. 1순위로 원정팀의 승리가 좋아 보이며 레반테가 홈에서는 실점이 많지 않은 모습이기에 2순위로는 무승부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8번 경기인 세비야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세비야는 오사수나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챔스와의 병행으로 인해 리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경기에서 승리하며 3연패에서 벗어나게 되었네요. 한편 원정팀 셀타비고는 엘체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득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비마저 지난 시즌보다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비야는 왼쪽 윙어 페르난데스가 코로나로 이탈하게 되었고 양쪽 주전 풀백들이 모두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한편 셀타는 주전 윙어 엠레 모르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모습이네요. 상대 전적을 확인하시면 홈팀 기준 4승 1무 1패로 세비야가 매우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세비야의 전력이 매우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점유율 예측을 통해 경기 양상을 예상해보면 6대4를 넘어가는 비율로 세비야가 경기를 주도하고 셀타는 역습 전술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경기를 주도할 때 무승부 없이 50%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셀타는 무승부와 패배가 각각 50%의 확률로 승리가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세트피스의 기록을 보시면 원정팀 셀타가 전혀 실점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홈팀이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다소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셀타가 PK를 많이 내주고 있어 이를 공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다시 정리해보면 체력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세비야가 우세한 상황이며 챔스를 의식하여 지난 경기들처럼 과한 로테이션만 돌리지 않는다면 홈팀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홈팀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9번 경기인 아틀레티코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아틀레티코는 카디스와의 홈경기에서 4대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7경기 동안 단 2실점만에 실점하고 있으며
득점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리그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바르셀로나는 베티스와의 홈경기에서 5대2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굉장히 부진에 빠진 상황이었지만 이 승리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틀레티코는 많은 선수들이 코로나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다만 대체할 만한 자원이 있는 포지션의 선수들이기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큰 경기에서 수아레즈가 빠진다는 것은 다소 아쉬울 만한 상황이네요. 한편 바르셀로나는 부스케츠와 안수파티가 부상으로 빠지며 최다 득점자의 공백이 매우 아쉽게 느껴지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지난 6시즌 동안 홈팀 기준 2무 4패로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아틀레티코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지난 6시즌 동안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룹 A를 받게 되었네요. 점유율 예측을 통해 경기 양상을 예상해보면 늘 그렇듯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주도하며 전형적인 역습과 점유율 축구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틀레티코는 이번 시즌 베티스와의 경기에서만 역공을 사용했고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늘 경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40%의 낮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특히 원정에서 수비적인 팀들에게 매우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트피스 기록 또한 큰 차이는 없지만 아틀레티코가 좀 더 우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전력과 전술적인 면에서는 홈팀이 앞서고 상대 전적은 원정팀이 압도적으로 좋은 경기입니다.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수비 후 역습 전술을 사용하는 팀들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틀레티코는 이 분야에서 끝판왕과 같은 팀이기 때문에 홈팀이 이번에 징크스를 깨고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0번 경기인 에이바르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에이바르는 우에스카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에서는 단 한 번도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헤타페는 비아레알과의 홈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3경기 동안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원정에서 승리를 전혀 따내지 못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부상 선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팀 모두 베스트 라인업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5시즌간 2승 1무 2패로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양팀의 전력이 대등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점유율 예측을 통해 경기 양상을 예측해보면 홈팀이 경기를 주도하고 원정팀이 역습에 나서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에이바르는 올 시즌 경기를 주도하며 점유율 위주로 나설 때 승리가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한편 헤타페는 50%의 승률과 패배 확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세트피스 기록을 보시면 눈에 띄는 기록은 없지만 에이바르가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모습인 두 팀의 경기입니다. 하지만 전술적인 부분에서 헤타페가 더 우세한 상황이네요. 헤타페의 원정 경기력을 고려하면 무승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에이바르의 홈 경기력도 좋지 않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정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2번 경기인 카디스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카디스는 아틀레티코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패배가 없던 상황이었기에 꽤나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원정팀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그라나다에게 승리하며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 초반 공격력이 좋지 못해 부진하던 모습을 떨쳐버리며 굉장히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카디스는 매우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의 대패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선수단의 모습이네요. 한편 소시에다드 또한 수비 라인에 주전 선수들이 2명이나 결장하며 큰 타격을 입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최근 전적은 없으며 10년 이상 된 기록을 살펴보니 홈팀 기준 2무 1패로 소시에다드가 약간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E에 속하며 소시에다드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점유율 예측은 4대6 정도로 원정팀 소시에다드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홈팀 카디스는 이번 시즌 수비 후 역습에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소시에다드 또한 최근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때의 승률이 70%가 넘어가는 모습이네요. 세트피스 기록은 양팀 모두 기록이 나쁘지 않지만 소시에다드가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원정팀 소시에다드가 전력은 훨씬 앞서는 모습이지만 나머지 요소들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기입니다. 원정팀의 승리가 유력하지만 카디스의 수비와 역습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염두해야 할 것 같네요. 원정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4번 경기인 알라베스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알라베스는 레반테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초반보다 최근에 실점률이 확 줄어들면서 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편 발렌시아는 레알과의 홈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력이 다소 들쑥날쑥한 모습이며 강팀을 상대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알라베스는 미드필더 쪽에 주전 선수들이 2명이나 결장하며 큰 타격을 입겠습니다. 한편 발렌시아는 수비와 공격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경기 출전 가능성이 꽤나 높은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 4시즌 동안 알라베스가 홈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발렌시아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B에 속하며 알라베스의 전력이 조금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점유율 예측을 통해 경기 양상을 예상해보면 알라베스가 좀 더 뒤로 물러서서 기회를 엿볼 것이며 발렌시아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록을 보시면 알라베스는 승률이 높지는 않지만 무승부가 많아 승점을 획득하는 일이 많은 모습입니다. 한편 발렌시아는 경기를 주도할 경우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트피스 기록은 양팀 모두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발렌시아가 PK 득점이 많다는 것 정도가 눈에 들어오네요.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전력이나 상대 전적은 홈팀이 우세하지만 결장 선수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경기입니다. 전술적으로도 발렌시아가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알라베스 또한 역공시 승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네요. 양팀의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와 국가대표 일정으로 인한 피로도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매일 새롭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웹사이트에 초안을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추천 경기 정보도 웹사이트와 멤버십을 통해 제공해드리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 프로토 추천 경기 정보는 사쿠라티오.com에서 확인해주세요.